네, 글로벌 인사이트,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코너이고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공포감이 좀 극심한데 네네. 발언지었지만 지금은 한 발 좀 비켜선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왜냐하면 감소세에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중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단이 됐던 조업이 다시 재개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네네. 이제 정상화돼야지 말이죠. 그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쪽에서도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것의 그 효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좀 알려져 있지만 예. 중국 내부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러니까 확진자 증가율이 좀 감소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이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해외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중국 내에서도 이제 발견되지 않은 환자가 많을 수도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통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확진자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업에 좀 빠르게 복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주요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이제 한 80% 정도가 이제 생산을 재개했고요. 중국 내 전체 근로자의 65%가 조업을 재개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업무에 정상 복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저위험 지역 같은 경우 복귀를 빨리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미치는 그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산 정상화에는 최소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1분기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각 금융기관에서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1분기 성장률이 한 2%대까지 컨센서스가 조정됐는데 일각에서는 0%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이제 중국 내에서 도산한 기업 수를 보면 거의 300개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타격이 건설이라든지 서비스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때문에 중국의 부양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시행돼야 될 부분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업의 도산을 막고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시간 유지시켜 놔야 그 다음 코로나19에 기약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또 소비 촉진 부분의 정책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중국 내에서 자동차 소비 정책은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금, 보조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자동차 구매 개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2월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78%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중국의 자동차 구매 위축은 소비 위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전체 소매 품목 중에 자동차가 30% 이상의 비중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자동차 구매를 촉진시키면 소비를 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 부분에 감안을 해서 더욱더 대규모의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번호판 발급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자동차 구매 관련한 대규모 부양책이 시행된다면 일단 국내 자동차주에는 투자 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종료됐었던 중국의 정치국 회의에서는 그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관련된 투자도 물론 진행이 되겠지만 단기간에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인프라 투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 수요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건설 운영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 관련된 계획들이 좀 빠른 속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 인프라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중국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인프라 정책에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또 확산이 감소되는 국가의 움직임도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일단 말씀해 주셨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글을 여러 가지 이제 구멍을 메우기 위한 경기 부양책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보안 시장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 해킹 문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보안 쪽으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서 오늘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난주 정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보안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MS 디펜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폰,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보안 시장에도 뛰어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C에서 스마트폰까지 보안 사업 영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MS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그 피싱 방지와 범죄 위협 방지에 유용하고 또 빅데이터 기반으로 훈련을 통해서 더 강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데이터 보안 시장 규모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1,37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대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스마트폰 해킹, 피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죠. 때문에 보안 시장 성장률은 조금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보안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통해서 파일 탐지 그리고 유사한 악성 코드를 계속해서 학습하는 AI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안 시스템이 스스로 보안 능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이미 AI 보안 시장은 상당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안 영역별 AI의 활용 비율을 보면 그 탐지와 예측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복구 부분에서도 활용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역량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기준 운영체제 취약도 순위를 보면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1위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약 414건의 취약점이 발견이 됐고요. 이 해킹이라는 것이 운영체제상 취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약 고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해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안드로이드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는 것은 오픈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활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도 스마트폰이 대부분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인 보안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드로이드의 보안 취약성을 좀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시대에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보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집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금융거래, 주식거래, 이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시동 걸기라든지 집 안에 있는 가전 조작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활용 범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보안이나 해킹에 좀 노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안 시장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그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미국의 IT 네트워킹 업체인 그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올해 초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플랫폼인 시큐어 X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시큐어 X 같은 경우 분석이라든지 워크플로우, 그래서 기업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제 스스로 이런 것들을 보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에 좀 본격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보안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제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즈에 대한 관심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보안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보안이 결합된 그런 산업의 흐름들, 그 성장성도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분석으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